미국 주식 투자 정보 서비스 초이스 스탁을 운영하는 데이터 히어로의 김인중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김인중 대표님과 미국 주식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주식 최근에 이제 서학개미라고 하죠. 네. 그래서 원래부터 이제 미국 주식으로 주식을 시작한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근데 그런 분들보다도 한국 주식을 하다가 사실 코로나 이전까지는 완전 박스권이었잖아요. 코스피 지수가. 그래서 좀 지쳐서 근데 미국 주식은 막 올라가고, 그래서 이렇게 투자 망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미국 주식으로 이렇게 옮겨가신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이렇게 뭔가 한국과 미국이 비슷한 것도 있겠지만 분명히 다른 것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한국 주식을 하시던 분들이 미국 주식을 함에 있어서 좀 조심해야 될 부분? 그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제도하고 미국 제도가 좀 다른 점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좀 유의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미국에는 상한가 제도가 없다는 거, 그래서 좀 조심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30%의 상한가가 있다 보니까 혹시라도 악재가 나오더라도 당일날 떨어질 수 있는 최대 낙폭은 30%로 이제 제한이 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 이게 없다 보니까 그날 당일날 그런 악재든 호재가 하루에 그냥 거의 다 소화가 되면서 이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저 최근에 이제 작년인데, 루이신 커피 같은 경우에도 분식회계 뉴스가 나왔었는데, 당일날 거의 한 70% 정도가 하루아침에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때는 중국의 스타벅스다 이러면서 떴으니까 주가도 많이 올라가서 그걸 믿고 투자했던 투자자들은 자고 일어났더니 본인이 자산의 70%가 없어진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재무제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더욱더 좀 주의해서 투자해야 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또 이렇게 영어로 된 주로 정보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아직 한글화가 많이 지금 되고 있긴 하지만 국내 주식에 비하면 아직은 이제 영어로 된 정보들이 워낙 많아서 이제 그런 정보들이 습득하고 해석하다 보면 시간들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오히려 더 함부로 투자하는 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정보들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미국 주식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조금 개인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아닐까 이렇게 싶고요. 그 다음에 환율 변동이 일어나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주식을 사려고 하면 원화를 넣고 환전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환율에 따라서 이제 이것들이 바뀌거나 나중에 이제 주식을 다 이제 매각해서 다시 원화로 바꿀 때 이제 환전할 때 이제 환율 변동에 대한 것들이 이제 수익률을 더 나게 하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이 부분들은 좀 감안해서 같이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수료가 좀 비싸죠. 네. 우리나라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 0.015 이런 정도에서 거의 이제 거래되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요즘 싼 데가 0.1%, 싼 데가요? 싼 데가 0.1%, 이벤트 하면 0.08까지 떨어지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가입하면 보통 0.2에서 0.25% 정도가 거래 수수료로 나가기 때문에 일반 국내에 비하면 10배에서 많으면 한 15배 정도의 수수료가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잦은 매매를 하면 아무래도 수수료가 훨씬 더 많이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유의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양도소득세가 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가 물론 이제 250만 원까지는 세금을 안 내니까 그 이상 벌었을 때 22%가 있는데 이 부분 때문에 투자를 못 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양도소득세라는 거는 수익이 나야지 되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수익이 안 나고도 자꾸 이걸 고민하거든요. 그러니까 번대에서 22%를 내면 되는데 아직 벌지 않았는데 이거 세금이 너무 아까운데 미국 주식을 해야 되냐 이런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시장이나 다 장단점이 있지만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장점들이 이런 것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좀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것들이 좀 좋지 않나 이렇게 보이고요. 저녁에 대신에 이제 밤에 거래되다 보니까 장중 대응이 힘든다는 거는 좀 단점이겠죠. 그래서 이제 밤에 이제 보통 10시 반, 11시 반 이렇게 이제 거래가 시작이 되다 보니까 밤늦게 이렇게 주식 주문을 내거나 이러려고 하면 이제 새벽에 보기도 하고 장중 변동이 심하면 그걸 보고 있다 보면 개인의 건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잘 관리하시면서 미국 주식을 투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올빼미족이 될 수도 있겠네요. 정말 미국 주식을 많이 하다. 그러면 이제 또 회사 가서 또 이렇게 힘들 수도 있고. 네, 맞습니다. 좀 어차피 투자도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니까 좀 그런 것들 잘 조절해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궁금한 게요. 이를테면 우리나라에서는 PR이 일반적으로 10배 이하면 싸다. 그리고 PBR은 1배 이하면 싸다. 이런 통념이 있잖아요. 사실 물론 이제 그게 아니겠지만. 네. 그래서 약간 그런 투자 지표를 봄에 있어서 아니면은 그 기업의 문화나 제도적인 측면 그런 부분은 봄에 있어서 한국 주식과 좀 다른 그런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네.
이 부분도 사실은 이제 미국 주식을 처음 투자하는 분들이 좀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일단 우선은 지금 말씀하신 지표와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나라에서조차도 일반적으로 한 말을 항상 붙이죠. 일반적으로 10배야. 일반적으로 1배야. 그러면 근데 막상 투자를 하다 보면 일반적이 아닌 경우가 훨씬 더 많기 훨씬 때문에 많죠. 그 일반적이란 말이 개인한테 딱 와닿는 수치들이 아닌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근데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 여기서 벗어나서 완전 또 다른 개념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그 PBR이라고 하는 지표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완전 이제 좀 다르게 봐야 되는데요. 아마 미국 주식에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이 뭐 이제 한국 투자를 하다가 뭐 PER, PBR, ROE도 배우고 그래서 미국 사이트에 가서 뭐 야후 파이낸스나 이런 데 가서 검색을 해보면 일단 깜짝 놀라는 게 PBR 지표에 깜짝 놀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엄청 성장하고 있는 뭐 이렇게 카카오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 뭐 또 옛날에 네이버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뭐 PBR이 정말 비쌀 때가 뭐 7, 8배. 좀 보통은 3, 4배가 넘어가면 좀 비싼데 이런 이제 느낌이 드는데 미국은 가서 쳐보시면 PBR이 기본이 10배대에서 20배대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저도 처음에 미국 주식 데이터를 딱 봤을 때 PER을 잘못 봤어요. 10배만 20배 이런. 20배로 써 있으니까 이게 PBR일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한국 주식만 하다 미국 주식으로 넘어갔을 때는 그런 지표가 익숙치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데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이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PBR이라고 하는 지표가 이제 자본 총계 대비 이제 시가총액 몇 배를 거래되냐 이 부분인데 이 자본이 많을수록 PBR은 낮은 거고 그쵸. 자본이 적을수록 PBR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한국 주식 시장과 미국 주식의 다른 점이 바로 여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주주들한테 돌려주면 자본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렇게 줄어드는데 예를 들어서 뭐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한다든지 뭐 배당을 많이 준다든지 하면 자본을 줄일 수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걸 계속 쌓아가는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자본이 계속 쌓이니까 PBR이 높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매년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이라든지 배당 프로그램들을 주주들한테 매년 그냥 바로바로 돌려주는 환원 프로그램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본이 쌓이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은 쌓이지는 않는데 이익은 버니까 시가총액도 높아지니까 PBR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미국 기업을 투자할 때 PBR이 10배면 비싸다 안 비싸다 이런 부분들은 좀 주의해서 봐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그 비율을 같이 보는 게 또 PER이기 때문에 PER로 보시는 거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 PER이 한 20배에서 30배를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보통 10배에서 20배를 왔다 갔다 하니까 크게 보면 뭐 우리나라 시장이나 미국 시장이나 크게 그 범위 안에서 움직이는 거 합리적인데 PBR로만 봐서는 크게 잘못 보실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지표들은 좀 구분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자본하고 맞물려 있는 지표들이 다 같이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채 비율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러네요, 진짜. 뭐 부채 비율이 보통 100% 미만이면 뭐 안전하다. 그쵸. 이게 뭐 IMF 이후에 사실 만들어진 희한한 공식이긴 한데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 보통 300~400% 정도의 부채 비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IMF 때 기업들이 위험하다, 망한다라고 했던 기업들이 부채 비율이 뭐 500%, 뭐 1000% 이렇게 돼 있었는데 미국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본 총계가 되게 조그마기 때문에 차입금이 있기 때문에 이 비율이 어마어마하게 높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채 비율이 단순히 높기 때문에 위험하냐 이런 부분들은 좀 다르게 봐야 되는 부분들이 생기고요. 그 자본 부분과 관련해서 그 다음에 또 다른 부분이 ROE에서 좀 달라지겠죠. 아까 이제 ROE라고 하는 것도 자기 자본으로 얼마나 이익을 내냐는 지표니까 이게 ROE인데 이익은 있는데 자본이 작으니까 ROE가 점점 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뭐 대표적인 예로 마스터카드 같은 경우에는 ROE가 100%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ROE죠. 매년 자본을 2배씩 늘린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이제 기업이 되는 건데 이익도 늘어나지만 자본을 계속 줄여가니까 이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PBR도 높아지고 ROE도 높아지고 이런 형태가 되는 거고요. 반대로 또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미국 사이트에서 쳐보시면 ROE가 마이너스로 나와요. 근데 ROE가 마이너스라고 하면 이익이 적자인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ROE가 뭐 마이너스면 이렇게 나쁜 기업인가? 뭐 보통 15% 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데만 이제 국내 주식에 있다 보면 그런 지표로만 보다 보면 이게 부실 기업인가? 스타벅스 우리가 잘 아니까 넘어갈 수 있지만 또 다른 기업들은 이름만 보고 잘 모르는 기업들은 지표만 보고 오해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 당연히 이익을 많이 내고 있는데 워낙 이 회사가 이제 자본 유출, 그러니까 이제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이나 배당들을 통해서 자본이 마이너스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익이 플러스를 내는데도 자본이 마이너스니까 이게 ROE가 마이너스로 보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미국 주식 투자를 할 때 좀 지표를 구분해서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라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자본이 마이너스고 이익이 플러스가 내고 있으면 그 ROE는 별 문제가 없는 사실은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생겼는데,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미국 주식은 PBR이나 ROE 같은 거를 그런 걸 감안하고 당연히 봐야 되고, 그래서 그냥 볼 거면은 PR을 보는 게 좀 더 정확한 거고, 근데 아까 부채 비율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기업의 재무 안정성을 평가를 할 때 부채 비율 가지고 많이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미국 기업은 일반적으로 한 400%그 정도 나온다면 네. 어떻게 이제 재무 안정성이나 그런 걸 평가를 하죠? 네. 참 이게 그러니까 미국 기업 재무 안전성을 그럼 무엇으로 볼 거냐에 대한 부분인데 뭐 이제 부채 비율 뭐 유동 비율 뭐 사실상 비율을 보는 것들은 거의 다 비슷합니다만은 부채 비율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일단 이자 보상 비율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익을 많이 내고 있으니까 이익으로 이자 비용을 다 내고 있으면 별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부채를 많이 빌렸는데 이자를 못 내는 상황이 되면 급격히 위험해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보다는 미국 기업들이 재무 레버리지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어떤 돈을 못 벌기 시작하면 그런 기업들은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부채 비율 자체로만 보기에는 근데 뭐 부채 비율이 1000%가 넘는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액면적으로도 상당히 좀 위험하다고 봐야 되고 일반적으로 뭐 한 200%에서 400% 정도 되는 미국 기업들은 그렇게 뭐 불안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이자 보상 배수를 좀 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 이자 보상 배율이 이제 영업이익 나누기 이자. 네네, 이자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영업이익에서 이자를 얼만큼 감당할 수 있는지. 네네. 그래서 뭐 한 2배 정도 된다 그러면 이제 이자 비용이 한 2배 정도의 영업이익을 내는 거고 이게 뭐 기업들이 뭐 5배다 10배다 그러면 이자 비용을 지급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실제로 영업 활동에서 현금 흐름을 창출하고 있는지 그래서 프리캐시 플로우라고 하는 뭐 잉여현금이라든지 영업 활동 현금이 나오면 그런 기업들은 그 현금을 가지고 뭐 이렇게 이자 비용들을 낼 수 있고 그다음 또 하나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자본 조달이 되게 잘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주주가 다시 돈을 내거나 또 채권을 발행해서 얼마든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보니까 이 부채 비율 자체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자본을 더 조달을 하면 되거든요. 주주를 조달하면 부채 비율이 낮아지니까 평소에는 주주한테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을 통해 갖고 계속 돈을 돌려주다가 돈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 또 주주들이 더면 주주는 거기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안전한 좀 제도적으로 좀 우리나라의 어떤 투자 문화하고는 조금 다른 이런 부분들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궁금한 게요. 네. 우리나라는 사실 테마주 투자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네. 정말 시장이 좋건 안 좋건 매일매일 그 시장을 뭔가 주도하는 그런 테마가 한두 개씩 있고 뭐 정치인 테마주도 그렇고 뭐 최근엔 정책 테마주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되게 활성화돼 있는데 미국에도 막 그렇게 테마주가 막 활개를 치고 그러나요? 네. 사실 이제 우리나라만큼 테마주가 이렇게 서비스하고 있는 곳은 거의 제가 잘 못 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미국도 저희가 워낙 한국 투자자들이 좋아하니까 그런 서비스들이 미국에 있을까 싶어서 벤치마킹을 좀 해봤었는데 거의 잘 못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테마별로 뭔가 정의가 되어 있고 이런 쪽보다는 업종별, 산업별 이런 형태의 구분들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들이 대부분이고 테마로 나눠서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바이든 대통령이 뭐 당선됐다 그러면 뭐 관련된 테마가 누구냐.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그 테마를 막 찾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실질적으로 그런 테마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책이 바뀌면 그 정책에 맞는 어떤 산업이 뜰 거냐. 그 산업들에 대한 부분들을 포커스를 맞추고 뭔가 하는 형태들은 여전히 있지만 뭔가 우리나라처럼 막 테마를 아주 잘게 쪼개가지고 그런 형태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상은 뭐 어느 나라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최고의 뭐 테마는 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늘어나고 있는 것만큼 좋은 테마는 없고 다만 이제 업종별로는 이럴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기업의 어떤 산업이 이제 뭐 예를 들어 테슬라다. 그럼 테슬라가 치고 나가면서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검증하기 시작하면 그 후발주자들이 뭔가 같이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시장의 기대를 볼 수 있는 것들은 있지만 그걸 갖다 전기차 부품 테마, 뭐 무슨 테마 뭐 이렇게 해서 가는 형태의 내용들은 거의 없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테마주 투자보다는 실적을 중심으로 보고 그 산업을 보면서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좀 좋을 것 같고요.